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경찰 2차 시험 문제, 그 중에서도 23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23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제3제에서 드디어 사회적 법익, 사회적 법익에 관한 제 중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에 관한 제에 대한 판례입니다. 문서에 관한 제는 이 사회적 법익에 관한 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강론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형법 총론에서는 사실 형법 총론에서는 죄수론 형벌론이 여러분들 가장 많이 틀립니다. 희한하죠. 죄수론 형벌론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고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 부분 항상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형법 강론에서는 의외로 이 문서 파트, 이 사회적 법에 관한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틀립니다.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죄, 특히 재산죄에 관한 부분에서도 많이 틀리는데 문서에 관한 죄로 의외로 많이 틀려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사회적 법에 관한, 국가적 법에 관한 죄, 이 뒷부분을 갈수록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고 특히 문서에 관한 죄는 조금 난해해요.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근히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이런 것들, 공문서 부정행사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틀려요. 오히려 사문서 위조나 공문서 위조나 허위공사 작성죄라든지 이런 데서는 잘 안 틀리는데 의외로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이런 데서 많이 틀립니다. 이번 문제도 요 1번 지문, 2번 지문, 자격 모형에 의한 사무소 작성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난해했어요. 또 공문서 부정행사죄. 그래서 조금 문서에 관한 죄 중에서도 조금 후미에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틀린다. 실제로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판례가 결론을 아주 명확하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문서에 관한 죄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되고 미리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문제 풀이 연습을.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풀어보면 자, 문서에 관한 죄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1번입니다. 1번 형법 제228조 제1항에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의 구성 요건인 불실 사실의 기재는 그렇죠. 항상 전제가 되는 게 뭐다? 당사자의 허위 신고.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의 허위 신고. 허위 신고에 의해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허위 신고가 아니라 법원이라는 제3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맞췄다는 거예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맞춰진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그 전제, 이 법원의 촉탁을 바랄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사정, 이런 사정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 허위 신고에 의한 불실 사실 기재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맞춰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한번 해설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작성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했어요. 타인의 자격, 대표이사 자격, 지배인 자격, 임원의 자격 이런 것들을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문서 행사의 상대방이 자격 모용 사실을 알았다거나 작성자가 그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의 범위와 행사의 목적은 인정됩니다. 아시겠나요?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작성자가 그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는 아무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사할 목적으로 모용해서 작성했다면 그 자체로 범위와 행사의 목적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다. 그다음 세 번째, 명의인을 기망했어요. 명의인의 어떤 의사 판단을 흐트러뜨려 놓은 거죠. 명의인을 기망해서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그럼 명의인이 기망된 상태예요. 지금 명의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명 날인을 했다는 거예요. 서명 날인 자체는 정당하게 된 거예요.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한 거죠. 명의인을 이용해서 사문서 위조죄의 일종의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는 거죠.
명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고. 따라서 사무소 위조죄 이거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무소 위조 성립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예요.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 특정.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 확인 목적이죠. 이런 공문서를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쵸? 사용 권한 없는 자가 그 공문서,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그 용도 내 범위로 사용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운전면허증의 원래 목적인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했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어떤 본인의 신분 확인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어떤 휴대폰 가입할 때 필요한 어떤 증빙서류 같은 걸로 썼다는 거예요. 증빙 자료로. 그런 경우에는 그 본래 용법대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때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따라서 이것도 공문서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네. 그럼 뭐지? 적용 모형. 이거죠. 이게 잘못됐네. 자격 모형의 사무소 작성죄의 범위와 행사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인정된다는 거죠. 2번이 틀렸네요. 제가 체크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래서 1번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의 구성 요건이 불실의 사실 기재는 허위 신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를 마쳤다면 그런 전제 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집행하고 법원 사무관 등이 등기를 촉탁해. 피고인과 공무원 공소의 일이 허위의 소명 자료를 첨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함에 따라 공소의 이소유 토지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어요. 근데 그에 따른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 하는 집행 절차의 일환이지 허위 신고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 등기부에 불실 사실이 기재됐다고 볼 수는 없다. 아시겠죠? 가압류 신청 자체를 허위로 해가지고 결국 그 허위의 가압류 신청이 인용이 됐고 그 인용된 가압류 결정에 터잡아서 법원에 촉탁이 있었고 그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됐을 때 허위 신고라는 개념, 허위 신고 자체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등기를 치는 데 있어서의 허위 신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제 사실에서는 허위가 있었죠.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때까지는. 근데 등기 치는 데 허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전에 제가 좀 답 체크를 잘못했는데 자격 모형 사무소 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 명의인인 회사를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관계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주식회사 대표로서의 자격을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용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아니죠.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인용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했다면 사격 모형의 사문서 작성죄 행사의 목적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문서 행사의 상대방이 자격 모형 사실을 알았다거나 작성자가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위는 날이나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죠? 중요한 판례고. 자, 명의인을 기망해서 문서를 작성하게 되고 사무소 위조죄의 일종의 간접 점검이 되는 거죠. 요거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차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 내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 가족의 것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시했다면 그리고 이거에 터잡아서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본래 용도인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권한 없는 자가 이 용도가 특정된 운전면허증을 원래 용도인 신분 확인용으로 쓰지 않고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는 것,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는 어떤 증빙 자료로서 자기가 이동전화 가입할 때 어떤 증빙 자료로서 쓴 거에 불과하다면 이거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 공문서 부정 행사죄와 관련해서 권한 없는 자의 용도 외 사용은 처벌하지 않는다. 권한 없는 자의 용도 내 사용은 처벌한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실 등기와 관련해서 불실 등기는 허위 신고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압류 등기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가압류 결정 자체가 허위라 하더라도 이 등기 자체에 불실 사실을 기재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문서에 관한 제에 대한 판례 아주 어려운 판례였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